예, 안녕하세요. 아카스타 카페장입니다. 저번주 시황과 함께 한번 시장을 분석을 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려는 모습 보이다가 음봉 마감을 끝났고요.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을 끝났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또 7월과 마찬가지로 0.25 베이시스 포인트냐 0.5 베이시스 포인트냐 또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0.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내리면은 우리나라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냥 차라리 한 번에 내리고 나중에 금리를 쭉 동결시키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설명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25냐 뭐 50이냐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증시의 호재로 불러올 수 있는 재료이긴 합니다. 뭐 그래봤자 뭐 나스닥이겠지만 이에 따라서 뭐 한국 증시도 강세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왜 떨어졌느냐, 이번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제 증시가 떨어지면은 연준에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생기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아도 상승을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상승하고 이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 없어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게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오를 때는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정석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가 많게 되면은 그만큼 거래량은 내려갈수록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많이 모았다는 그런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100%는 아니고요. 그럴 위험이 있다. 근데 적어도 올라갈 때는 매수세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세가 나와야 되죠.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신규 매수세가 과연 들어올까? 밑에서 받친 것도 없는데 신규 매수가 들어올까? 그러면은 진짜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나오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0월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든가 금리 인하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 같은 게 동시에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박스권 뚫으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쪽을 바라봤는데요. 제가 멤버십 방에서는 아마 1940선까지는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틀린 거죠. 틀린 건데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인버스를 산 것도 아니었고 일단은 매도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진입하자.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뭐 비중은 채울 만큼 채운 것 같습니다. 항상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중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방향이 맞는 대로 그러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뭐 1, 2개월, 3개월까지는 긴 상태로 큰 상황을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인데요. 사실 작은 게 좀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도 저번 영상에서는 9월달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다 보면은 아마 뭐 한 2050선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61선을 잘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전체적으로는 상승이 돼 조정을 거치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또 저번 주에 지준율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지준율이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이거는 좀 빼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준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시중금리를 0.7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내년 초까지예요. 그리고 16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 150조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 7차례 정도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나 동시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측에서는 중국장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뭐 미국이 올라가고 중국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양적 완화나 뭐 금리 인하 같은 걸로 경기를 조절한다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로 경기를 조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지난주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9월 5일하고 9월 6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개별주 위주로 오르거나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대형주가 상승하는 장에서는요,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OLED 같은 거,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런 등등등 좀 시총 상위주들의 사업 쪽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오릅니다. 이런 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몇몇 개별주들 있죠. 뭐 잡주 같은 것들이 오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폴더블 폰을 뭐 개발하고 있다. 그런 발표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폴더블 폰도 다시 공개가 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메이트 X라는 폴더블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좀 관련주 같은 거 잘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이 또 신제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5G를 내놓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뭐 OLED 같은 거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가 독점 공급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중국, 뭐 LG 디스플레이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OLED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잘 분류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 10도 출시가 됐는데, 이제 와서 노트 10을 보시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합니다. 지금 폴더블 폰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노트 10 이제 정해진 게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것은 신제품을 뭐 한 1분기나 뭐 4분기 때 내놓는데요. 보통 발주를 3개월 전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 같은 것은 3개월 전부터 보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또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실적 같은 거는 약간 보기 힘들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뭐 MCX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발주를 계속 신청을 한다고 해요. 뭐 그런 회사도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3개월 전에 대량 발주를 하고, 이제 좀 특이한 회사들은 뭐 MC넥스처럼 뭐 일주일마다 뭐 발주 물량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요새 정치 테마주가 막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일부 유죄가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 떨어지고, 뭐 이제 안철수나 뭐 유시민, 뭐 홍정욱 같은 그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현재 단기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면 빨리 빠져나온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재료 그리고 차트들을 훑어봤는데 이런 차트들은 좀 금방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타 또는 단기로 그냥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일제강이라고 갑자기 이슈를 받고 있어요. 이게 왜 이슈를 받고 있냐면은 예전에 이게 아마도 그 보물선인가요? 신안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물선 테마주 해가지고 상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권 분쟁 소송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임시 주총을 연다고 해요. 임시 주총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하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또 급등락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권을 방어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뭐 특수관계인이나 뭐 관계자 지분 합치면은 대주주 지분을 뭐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찌라치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할 수는 있어요. 상승할 수 있는데, 만약 상승한다면 여기 이상은 뛰어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슈도 약하거니와 뭐 이렇게 지금 매집된 흔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이고요. 이건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단타로 들어가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야, 이거 경영권 분쟁이 뭐 기본 따따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얼마 안 가고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좀 들어가기를 좀 꺼리게 되는 그런 차트와 시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 바이오는 어떻게 될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MBI라고. 안 나오네요. 예, 지금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인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나스닥 같은 것도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게 또 대세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뭐 다른 나라도 바이오 같은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굳이 우리나라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률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15년도인가요? 그때도 이제 뭐 바이오 지수가 2015년도인가요? 그때도 바이오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바이오 해, 그리고 뭐 중국 관련주의 해,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뭐 2018년까지도 뭐 잘 올랐지만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